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리얼리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조선화,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 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은 제목 자체가 김일성의 교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하는 것이지 상상이나 허구를 그려서는 좋은 그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조선화를 살펴보면 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 미술대학 학생들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령이 평양미술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격려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것인데, 이젤에 그려진 화면을 보며 김일성과 학생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면 무언가 따뜻하게 조언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김일성의 안내를 맡은 교장 혹은 총장이 경직되지만 공손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서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남학생은 화폭에 산이 보이는 자연 풍경을 그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 라는 김일성의 교시, 김일성의 목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화폭에는 어쩌면 현실을 보고 그리지 않은 비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김일성의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현실을 보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김일성의 칭찬과 격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보이지 않는 여학생의 화폭, 그 그림 안의 그림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화폭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보이지 않는 화폭에 무엇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잠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논의해 볼까요? 미셸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즉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매우 치밀하고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벨라스케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젤과 뒷면만 보이고 있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은폐된 장소이며 비가시적인 사각지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아마도 화가의 앞에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를 그리고 있겠다라고 선뜻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제목이 시녀들이라서 공주와 시녀들을 그리고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제목은 나중에야 붙여진 것입니다. 화가의 뒤쪽 벽에는 여러 개의 그림 액자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둠에 가려져서 무슨 그림이 걸려 있는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액자는 흐릿하게나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흐릿하게 왕 펠리페 4세와 왕비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만 보이냐면 이것은 액자가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울의 반대편이자 그림 속의 화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에 왕과 왕비가 서 있다는 것이 되죠. 지금 이 현장은 궁정 화가였던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벽 뒷면 거울에 언뜻 비치는 왕 펠리페 4세와 왕비를 그리고 있었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시성과 권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아마도 공주와 시녀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화가 쪽에 서서 왕과 왕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시선의 권력 혹은 권력의 응시에 대해 말할 때 이 그림을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권력의 응시는 군주, 관객, 화가가 보여지는 시선의 일치입니다. 이 중심지에서는 화가가 그리고 있는 모델의 시선과 그림 그리는 것을 감상하고 있는 감상자의 시선과
자신의 그림, 즉 표현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화가의 시선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에 응시하는 기능은 그림 밖에 있는 한 시점에서 모인다. 이렇게 푸코는 쓰고 있죠. 즉 그림 속의 인물들이 바라보는 왕과 왕비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군주가 서 있고, 사실상 이 그림을 감상하게 될 관객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또한 동시에 이 그림을 그렸을 화가가 서 있는 자리도 그 자리죠. 군주 이꼴 관객 이꼴 화가, 이러한 응시가 동시에 수렴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푸코가 말하는 고전적 에피스템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각은 원 포인트로 환원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배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코는 구성의 중심 테마가 왼쪽에 위치한 거대한 캔버스의 앞면, 즉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앞면에 그려져 있는 동시에 그림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중의 의미에서 비가시성의 영역에 위치한 모델인 두 명의 주권자, 즉 왕과 왕비임을 추적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 군주는 그림 속에 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둘째, 거울이라는 가시성의 영역에 투사된 그것은 뚜렷한 것이 아니라 흐릿하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캔버스에 보이지 않는 앞면에 재현되어 있을 것이기에 비가시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응시는 감춤으로써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죠. 그림 속의 그림이 감추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이미지는 보다 강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배열의 정치는 효율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춤으로써 강화되는 노출은 푸코가 말했던 원형 감독, 즉 파놉티콘을 연상하게 하죠. 여기서 파놉티콘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파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통해 군주의 권력은 응시의 권력이며 감시 및 훈육의 권력이기도 하다라는 시선의 권력을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림,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비록 거울은 없지만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상기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 화면, 그러니까 화사한 봄꽃 풍경과 그 안에 있는 김일성의 모습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화폭 앞면에 그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만큼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정교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화폭이야말로 권력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림의 전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대하게 그려진 이 김일성의 신체는 사실주의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미술론에서 사실주의는 실제 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브리치는 예술가 환영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실제와 비교하면서 실제로 사실에 기만한 사실주의는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논증하고 있죠. 곰브리치는 어떤 예술가도 자신의 모든 관례적 기법을 버리고 그가 보는 대로 그린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실주의가 반드시 사실만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눈은 이 망막은 맹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상을 보고 캔버스로 눈이 이동하여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보고 그린다 라기보다는 기억하여 그리는 작업이기도 하죠. 사실상 사실주의는 환영이며 김일성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북한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형상 이론에서
특히 수령을 형상한 작품에서 요구하는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사실주의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예술적 허구를 인정하고 또한 특별히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업적을 후대에 길이 전하는 역사 문헌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사건과 인물관계 그리고 화폭에 묘사되는 모든 정황이 역사적 사실에 맞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수령 형상 작품에서 예술적 허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령 형상 작품을 창작할 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자료에서 불충분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예술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술작품은 인물 성격과 모습, 의상, 소도구와 생활 환경에 이르기까지 형태적으로나 색채적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릴 것을 요구하는 것만큼 수령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예술적 허구와 환상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수령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예술적 허구는 수령이 위대성을 실지 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의 문헌, 김교련의 주체 미술 건설을 읽어보면 수령을 형상할 때 예술적 허구에 대한 요청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역사적 사실에 맞아야 한다. 예술적 허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 수령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예술적 허구와 환상은 특별히 중요하다. 라고 논술을 점점 확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바로 당의 미술 정책이기도 했다. 그 구체적 표현에서는 미술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수령 형상 작품을 역사적으로 창작할 때 특정 주제를 위한 확실한 기록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미술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일성 형상의 주제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환상과 허구의 모습 및 상황 배경으로 우상화되어 그려질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료가 부족할 때 예술적 환상과 허구가 도입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작품 밖에 정치적 요청으로 인해 작품이 환상과 허구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란 뜻이죠. 이러한 허구가 굳건한 실제 역사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북한의 사실주의는 그러한 허구를 강력히 요청하는 반리얼리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김일성은 1930년대 항일 운동가로서의 영웅적 형상으로 혁명성, 애국, 애족, 인민성 등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이는 천리마 영웅,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 수령 형상 원칙의 흐름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령 형상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상상과 허구적인 표현으로 수령의 위대성에 근거한 특별한 전형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